여러분, 문학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문학 공부를 합니다. 작품을 있으면 그 작품에 대한 부분들을 감상한다라는 것을 핑계로, 그걸 이유로, 네, 작품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요. 그 밑줄에 해설되는 해설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리왕의 황조가를 보면은 성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라고 보면서 배경 설화를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리를 하죠. 갈래는 뭐고 성격은 뭐고 주제는 뭐고 표현의 그리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하는 형태로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깔끔하게 노트 정리도 되어 있고, 내가 무언가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우리가 준비하는 수능과 시험에 도움이 되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네, 문학 같은 경우는 네, EBS와 연계돼서 연계된 작품과 함께 비연계 작품이 같이 출제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수능 해설 네, 교육 과정에서 수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양한 복합 질문들로 문학을 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이 실제로 수능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완전 땡큐. 이건 럭키비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한 해설이 그대로 쓰이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문학 작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너무 많아요.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다 외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는 작품이 설령 나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외운 대로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문학 작품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학 작품은 갈래, 소재의 특징을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그 문학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수능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는 이유는 왜 분석하냐면은 문해력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느낀다라고 분석하는 결과도 있어요. 결국은 문학을 감상하려면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그 감상 방법의 핵심은 문맥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개념 암기가 아니라 맥락 속에서 작품을 읽는 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 맥락을 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글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학 작품은 글로 읽어야 돼요. 그냥 개념을 암기한다고 상징이 뭐고 비유가 뭐고 역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외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문해력을 키우면 돼요. 문해력 키우는 거 소리 내서 책 읽고 읽어보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냥 어휘 학습하고 하는 것들. 교육부에서 나오는 방법들도 뻔해요. 문해력 읽는 것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책 읽을 시간 없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놀이 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학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긴 글로 된 해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념을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누드 교과서라고 있었거든요. 어떤 책이었냐면은 대학생들이 쓴 책이었는데 사회나 과학과 같은 핵심 개념들을 글로 서술해 준 거였어요. 서술형 해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이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라고 하는 이 작품에 구름이 간신이야라고 하는 것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이 어떠한 맥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긴 글로 된 해설을 공부하는 것이 문학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작품을 읽을 때 문장과 분위기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소재, 상징, 비유법 등을 따로 떼어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작품에서 왜 이게 나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흐름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수능을 공부하고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출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맥락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제시는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의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개발한다라고 평가 문항을 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암기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문학 작품은 더 이상 암기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문학 작품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락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문학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문학과 문해력을 동시에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문학을 감상할 수 있어야 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0년 넘게 국어 교사로서 교직 생활에 있으면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학원 가면요, 다 이렇게만 공부시켜요. 달달달 암기하고 외웁니다. 그렇게 해서 문학작품을 100개, 200개, 300개 문학작품을 봐요. 그런다고 해서 문학작품을 잘 감상하고 해설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맥락을 읽어야 되고, 맥락을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어야 됩니다. 문학작품을 더 이상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로 읽으세요. 글로 읽고 글로써 문해력을 키워가면서 문학작품을 동시에 감상하는 게 당신이 지금 문학작품을 가장 잘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